네, 안녕하세요. 저희 감정평가법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행정법 다 끝났고요. 저번에 제가 행정법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감정평가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갖다가 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까지 했던 행정법의 어떤 중요한 이론을 갖다가 복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감정평가법을 제가 쭉 흐름을 갖다 개관을 해 놓은 거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대다수 다 할 거고요. 오늘 대다수 논점 개관 다 끝낼 거고,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거의 책만 보고서 쑥쑥 넘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제가 그렇게 하면은 컴플레인 거실까 봐. 너 왜 이렇게 대충 하냐? 그게 아니에요. 할 게 없어요, 진짜.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요, 감정평가법 개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트 4, 네 번째 파트다 이렇게 이제 써놓긴 했지만 왜 이걸 곧장 들어가냐면은 이게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부동산 가격공시법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행정법을 갖다가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법이다. 거의 행정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감정평가법에 보시면은 감정평가라는 거죠. 감정평가를.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요. 감정평가를 하는 주체가 있어요. 감정평가를 누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즉, 법규범을 말하는 거죠. 법규범. 자, 우선 법규범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감정평가 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 보상편 관련해서는 뭐가 있죠? 그죠? 토지보상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법이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 공시법도 마찬가지지만 통상적인 일반평가 영역이다 보시면 돼요. 일반평가 영역이고요. 토지보상법은 기타, 개발공법에 관련된 보상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상평가나 공적평가 등 영역. 자, 여기에 이제 관련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 감정평가법의 위임을 갖다 받아서 뭐가 만들어지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요. 법에 근거가 생겼어요. 얘는요. 일단은 중요한 게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일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국토교통부령이니까 우리 형식이 뭐죠? 그렇죠. 얘는요.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 시행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형식은 분명히 시행규칙이다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상위법에 위임이 없었어요. 예전에는요. 감정평가법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분들 지금 배우시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법하고 감정평가법이 일원화에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나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법 이런 게 이제 쭉 있는 것처럼 변호사법 있는 것처럼 감정평가서도 감정평가만 규율하는 법을 따로 만들자라는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법이 분리가 돼버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 분리가 되면서 자, 감평법 제3조 제3항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근거 규정, 위임 규정이 명확하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위임 규정이에요. 이제 요 위임 규정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 얘는 시행규칙으로서의 완벽한 위임 형식과 내용을 갖다 갖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뭐가 나오죠? 이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 감정평가 실무 기준은요, 감칙 몇 조죠? 감칙 제 28조의 위임을 받고 있어요. 아시겠죠? 감칙 제 28조의 위임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해요. 아시겠죠? 얘는요.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해요. 우리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택지개발 관련해가지고 그 지침과 더불어서 감정평가 실무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다? 그쵸?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어요. 자, 이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위임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판례 입장에서는 시행규칙은 무슨 성질로 보죠? 행정규칙의 성질로 보잖아요. 자, 행정규칙인데 거기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의 어떤 법규성이 문제가 되는 그 이후의 판례가 없지만 제 생각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이제 위임 규정을 받았잖아요.
상위법에 따라서. 그러면 상위법에 위임이 있고 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감정평가에 관한 세칙을 규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도 이제 판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시행규칙이 된 거예요. 법규 명령이. 그런데 그 법규 명령에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된 거죠. 판례 입장에 따르면. 근데 그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위임을 받아서 다시 나온 거. 이것도 이제 뭐다? 그쵸. 얘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외적 구성력을 부정한 판례만 있다. 근데 이제 역으로 해석하면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감정평가 실무 기준의 대외적 구성력을 인정해버리면 그만큼 뭐가 줄어드는 거죠? 감정평가사의 재량적 판단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위반 사항이 이제 생길 여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피해가기 위해서 판례가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의 대외적인 구성력을 좀 부정한 거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과 관련된 법 체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이제 감정평가 주체로 가볼게요. 자, 이 감정평가 주체는요. 하셔야죠. 그쵸? 지금 이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자, 이제는요.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예전엔 이랬어요. 예전에는 시험에 합격하면은 실무 수습 받고 자격증 취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시험만 합격하시면 자격증이 발급이 되세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뭘 한다? 요 사이에 그죠? 실무 수습을 갖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 수습 과정을 1년 동안 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뭘 하게 되죠? 등록이라는 걸 하게 돼요. 등록.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행정법에서 등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등록이라고 한 거. 자, 이때 이 등록이라는 게 기속이냐 실질적인 심사를 하냐 이거 갖다 좀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인 심사를 한다고 봐서 우리가 수리를 요한 신고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험에 합격했는지 확인하고 결격 사유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요건을 모두 포함하다 보니까 이 등록을 갖다 우린 뭘로 본다? 그렇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아시겠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했으면은 이제 감정평가법 제10조에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법인 설립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무소 개설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개인 사무소뿐만 아니라 합동사무소도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삭제가 됐다. 예전에는요. 사무소 개설 신고라고 해가지고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소 개설 신고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이미 자격 등록 단계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의 사무소 개설 신고는 뭐다? 그렇죠. 자기한결적 신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건축 신고 안 하면 뒤에 뭐가 있죠? 이행강제금 같이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법에도 똑같았어요. 감정평가 사무소 개설 신고를 했는데 자기한결적 신고란 말이죠. 그런데 법에 가니까 뭐가 있더라? 과태료 규정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무소 개설 신고를 위반해서 업무를 한 경우. 자, 그래서 그때 뭘로 인정했다? 이 사무소 개설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 그걸 처분성을 인정하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그 규정이 어떻게 됐다? 그쵸? 그 규정이 삭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논점이 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법인 설립인가를 했어요. 설립인가. 법인 설립인가를 받거나 또는 사무소 개설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감정평가법 제10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조그만 논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 조그만 논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중요한 논점인데 이게 기출이 됐던 문제예요. 자,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 공인회계사가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이에요.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토지자산재평가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이거 깨버렸어요. 아시겠죠?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감정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한 거는 위법하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기출이 됐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이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가 이제 성립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요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법조문에 보시면 감정평가 법인 등, 예전에는 감정평가 업자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 감정평가 업자라고 했던 게 감정평가 법인 등이 돼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 법인도 있다는 얘기지만 등이란 얘기에는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른 게 뭐냐?
평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평가사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법인 있었죠? 여기는 평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다라고 하면은 감정평가 법인뿐만 아니라 모두 그죠? 평가사까지 규율하는 거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조문에서 감정평가 법인 등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사인지 이걸 잘 보셔야 돼. 알겠죠? 감정평가 법인이 나오는 거는 법인 설립 인가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있고 감정평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체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책임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요. 행정상 책임, 민사 책임, 형사 책임. 그 다음에 징계 책임이 있어요. 징계 처분. 자, 근데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법에서 감정평가 법인 등은 행정 책임, 민사 책임, 형사 책임만 묻고요.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이거랑 별도로 뭘 묻게 돼 있다? 그렇죠. 징계 처분이라는 거를 갖다 하게 돼 있어요. 징계 처분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만 한다? 그렇죠. 감정평가사한테만 하는구나 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감정평가 법인은 징계 대상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감정평가사한테도 뭘 할 수 있죠? 자격 취소할 수 있고요. 감정평가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격 취소할 수 있겠죠. 자격 취소는 감정평가사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자격 취소를 두 가지로 나눠놨죠. 징계 처분에도 자격 취소가 있고요. 그냥 자격 취소도 있죠. 자, 이거는 원인이 달라요. 원인이. 자, 원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요. 자, 성립 당시. 그러니까 감정평가 자격을 갖다 받았을 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알겠죠? 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거 법 제13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법 제13조. 자, 여기에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요. 취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야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뭐라 했죠? 성립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던 거죠. 얘는 뭐가 되죠? 그렇죠? 강학상 취소가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거는요. 뭐가 있는 거죠? 귀책 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학상 취소에 대해서 뭘 안 한다? 그렇죠? 제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아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게 이제 행정기본법에 들어와 있잖아요. 행정기본법에. 요거 행정기본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당사자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취소를 할 때 하더라도 이익 형량을 한번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취소권 제한 법리에 따라서. 그런데 강학상 취소는 뭐가 있었죠? 예외가 있었어요. 그 이익 형량 언제 한다? 그쵸? 귀책 사유가 없을 때만 한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얘기는 당사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형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는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강학상 취소를 한다. 자격 취소는 뭐가 되죠? 얘는요. 침익적 처분이에요. 자, 왜 침익적 처분이죠? 나한테 나쁘니까? 아니에요. 나한테 좋냐 나쁘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 뭘로 따지는 거다? 그죠?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았는데 내 권리를 갖다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시키는 처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사전 통지라든가 의견 청취라든가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감정평가법 제 45조에 보시면은 청문 사유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자격 취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 45조에 뭐가 있다? 그렇죠. 특별법에 규정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청문할 수 있는 특별법에 규정이 있더라. 됐죠? 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징계 처분을 할 때 징계를 갖다 요청을 누가 하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한테 요청한다? 그렇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한테 요청을 해요. 왜? 얘한테 뭐가 있으니까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됐죠? 자, 요 의결권을 해서 어떻게 하죠? 얘한테 던져준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징계위 의결대로 안 했다. 자, 징계위의 의결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 이건 뭐가 되죠? 얘는요, 절차상 하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징계위의 의결을 거쳤어요. 근데 장관이 의결과 달리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주체상 하자예요. 아시겠죠?
이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얘는 내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얘는 외부 표시를 할 수 있다. 그거 저번에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또 뭐가 나오죠? 자격 취소라는 게 나와요. 자격 취소라는 거. 자, 그런데 이 자격 취소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하는 게 아니야. 이 징계 처분에 나와 있는 자격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취득은 했어요. 아시겠죠? 취득은 적법해. 그런데 사후에 자격증을 양도되어 했어요. 그러면 적법하게 성립이 됐는데 사후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 이건 뭐가 되죠? 그렇죠. 얘는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다. 요 위하고 다르죠. 아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소하는 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속행위로 나와 있다. 기속행위로. 얘는요, 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후에 나와 있는 거죠. 얘는 강학상 철회예요. 됐죠? 왜? 성립은 적법했으니까. 성립은 적법하게 성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립 당시 하자는 없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강학상 철회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제한 법리를 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철회권 제한 법리 검토.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상 제한 법리를 검토하는지 안 하는지 원인 사유가 다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감정평가 4 쪽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위에 이제 행정, 민사, 형사 책임이 있는데 간단한 거 볼게요. 저희 저번에 한번 그 단과 스터디 문제에서 제가 한번 다뤘는데 마지막에 1기 9주차에 형사법원에서 선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자, 업무정지 처분을 갖다 발령했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발령해서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업무를 하면 어떻게 되죠? 형벌을 받아요. 그러면 형사법원에서 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정지의 효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죠. 뭐예요? 그쵸? 이거는 그냥 선결 문제가 아니라 효력 부인의 선결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효력 부인의 선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쵸? 하자의 정도예요. 하자의 정도. 그래서 만약에 취소 사유에 그친다라고 하면은 형사법원에서 판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효력 부인을 할 수 있는 무효 사유다라고 하면은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점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예요.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 요거 저번에 우리가 행정 대집행 비롯해가지고 행정상 강제 있죠. 우리 저기 행정의 제재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법에 행정상 제재 수단 관련해가지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거기 이제 행정 형벌하고 행정 질서벌, 과태료 같은 거 있죠. 그걸 같이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행정 벌하고 과징금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때 결론이 뭐였죠? 목적과 취지, 그 다음에 제재하는 대상이 다르다. 상이하다고 하면은 같이 부과하는 게 일사부재를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우리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얘도 기출이 됐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여기다 왜 기출을 썼냐면 얘는 최근이에요. 33회인가 32회인가 최근에 기출됐던 거고 얘는 한참 전에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책임 볼게요. 민사책임. 자, 이 민사책임은 뭐가 문제냐면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잘못한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잘못했으면 누구한테 손해를 미치죠? 그렇죠. 사인한테 미친단 말이야. 나한테 의뢰를 해준 사인한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관계가 요 민사책임이라고 하는 게 공법상 계약인가요? 아니죠. 금융기관 의뢰한 사람도 누구예요? 의뢰한 사람이라든가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누구라든가 다 누구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근데 그 사인이 감정평가로 인해서 어떤 침해를 받았다, 손해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일반법인 민법 750조가 문제가 되고요. 감정평가법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법상 손해배상 책임, 민법 750조의 책임. 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특칙 여부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판례는 좀 잔인해요. 얘를 갖다 특칙으로 봐요. 특칙으로 안 봐요. 그럼 무슨 얘기죠? 감정평가법상 민사책임도 물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판례 입장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그걸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린 뭘로 보자? 그렇죠. 감정평가법에 나와 있는 민사책임 규정은 민법 750조에 대해서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적인 이건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국가배상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에 나와 있는 민사책임, 여기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가 논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위법성 요건하고 과실 요건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각각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판례가 있겠죠. 케이스별 판례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행정상 책임이에요. 여기가 행정법 문제예요. 자, 우리 감정평가법 32조를 보시면요.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업무정지 처분 뭐가 있죠? 업무정지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붙는다? 기간이 부착된, 기간이 부여된 처분이다. 그러면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경과하면 어떻게 되죠? 처분이 소멸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럼 뭐가 문제될 수도 있겠다? 그쵸. 얘랑 관련해서는 협의의 소익이 문제될 수 있겠구나. 협의의 소익이 문제될 수 있겠다. 왜? 자, 내가 2개월짜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칠게요. 그러면 우리는 소송을 며칠 이내에 제기하면 되죠?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다? 그러면 소제기하는 거는 충분하지만 2개월을 넘어서 3개월 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요. 제소기간은 충족하지만 처분이 소멸해버리죠. 뭐가 문제되죠? 그쵸. 기간이 경과해서 소멸해버리는 협의의 소익이 문제가 돼요. 근데 뭐가 문제된다? 나중에 가중 제재 처분 받을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 가중 제재 처분 우려와 관련해서 협의의 소익,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결론이 뭐였죠? 감정평가법 시행령 29조 별표 3. 자, 이게 뭐였다? 그쵸. 제재 처분 기준이었다라는 거 배우셨죠? 자, 제재 처분 기준 이꼴 뭐가 되죠? 재량 준칙. 그쵸. 그 다음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죠?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우위하고 효력우위에 문제가 된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행령 43조다. 형식은 뭐예요? 법규명령이죠. 내용은 뭐예요?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마련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얘도 마찬가지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고요. 재량준칙이고 제재처분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론은 뭐다? 이거는 자, 우리는 얘를 갖다가 무슨 성질로 보자? 행정규칙으로 본다. 행정규칙으로 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규칙으로 봐가지고 모법의 상한을 검토하시고 두 번째는 뭘로 가자? 일반 원칙 위반 여부로 가자. 알겠죠? 이렇게 봐야지 어떻게 된다? 요게 재량의 일탈이고요. 일반 원칙으로 검토하는 게 뭐다? 재량의 남용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위반 여부 검토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과징금도 마찬가지예요. 시행령도 마찬가지고 시행령 별표 3도 마찬가지다. 제재처분 기준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간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규칙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감정평가법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약수령으로 준비해 놓으셔야 될 거는 요거예요. 이미 기출도 됐었고. 타당성 조사는 이미 기출이 됐었어요. 뭐 검토, 이제 평가 검토도 기출이 됐었고,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게 이제 기준재정기관이라는 게 하나 들어왔거든요. 감정평가 기준재정기관. 이제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뭐 약수령으로 좀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뭐 약수령 몰라도 행정법적으로 그냥 밀어붙이시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셔야 될 게 여기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전부 다 뭐예요, 지금? 뭐 강학상 취소냐, 철회냐, 행정 절차냐, 뭐냐.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 자격 취소 있죠. 여기서 아까 안 했는데, 자, 얘도 뭐죠? 얘도 침익적 처분이에요. 그렇죠? 얘도 침익적 처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침익적 처분이니까 뭘 해야 될까요? 청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감정평가법 45조에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간다? 그쵸, 행정절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이 조문 나중에 기억 잘 하셔야 돼요. 22조 제1항 제3호 남호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제22조 1항 제3호 남호
거기 보시면 신분 자격의 박탈 이렇게 나와요. 신분 자격 박탈. 자, 이렇게 신분과 자격의 박탈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어떻게 한다? 그쵸. 일반법인 요 규정에 따라서 청문을 해야 된다. 요 규정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청문이 있다. 22조기랑 제3호 남호 아시겠죠?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요걸 이제 쭉 나가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쭉 볼게요. 저기 어디야? 1페이지부터 볼게요. 1페이지. 자, 감정평가의 개관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의 목적과 평가 대상, 감정평가 관련 기본 개념의 개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제가 정리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일반 평가에서 토지 보상이 아니라 일반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개 발췌해서 써드린 거예요. 뭐 감정평가는 당연하고 감정평가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 등이 말하는 뭔지, 그래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얘기한 거예요. 감정평가 법인하고 평가사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1호 이건 당연히 아셔야죠. 시장가치, 기준 시점, 기준가치, 가치 형성 요인 이런 거 다 아셔야 되고요. 12조 2에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 나와 있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은 이론에서도 의의는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외운다가 아니라 핵심어는 다 들어가셔야 돼요. 지역 요인이 공유한다.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5호에 동일수급권은 뭐다? 대체 경쟁 관계. 그렇죠. 다른 부동산이 소지하는 권역.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라는 거. 이런 핵심어만 들어가시고 중간중간에 무슨 조사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셔도 돼요. 그거 우리 받아쓰기 시험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 기준 100.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 실무 기준에 우리가 뭐 100, 200, 뭐 윤리, 그 다음에 800에 뭐 감정평가 보상 이런 거 있잖아요. 보상편. 그 네이밍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0에는 총칙인데 그 총칙 중에서 정의, 시상가액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최유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일시적 이용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일시적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38조에도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시 외 건물 등이 있는 토지, 이 의의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새로 이제 또 들어왔거든요. 감정평가에 관한 기준체계의 개관. 자, 감정평가법 제3조 제3항 보시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 보장을 위해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준수해야 될 원칙과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조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사항이 2021년 7월에 신설이 됐다고 써있죠. 자, 그게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이하 뭐다? 그게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에요. 그 실무 기준 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민간업체 기준 제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기준 제정기관이 지정이 된다라는 법 규정이 들어와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약수령으로 준비하실 수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준 제정기관의 실무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평가 관리징계위원회 있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면 페이지 68페이지 잠깐만 갈게요. 페이지 68페이지에 자, 지금 감정평가 관리 기준제정위원회 있잖아요. 기준위원회는 뭐만 할 수 있는 거냐면은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68페이지에 가시면 감정평가 관리징계위원회 나와 있죠. 자, 그 감정평가 관리징계위원회는 뭘 한대요? 1호에 그쵸? 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조 5항에 보시면은 감정평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무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하는 거지 얘네가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감정평가 실무기준 100 총칙의 목적 보세요. 자, 거기 근거규정 이거 다 써주셔야 돼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여기 썼죠. 감정평가법 제3조 3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위임을 받았다라는 게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다라는 거.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나와 있죠.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이 보셨었던 내용이죠. 자, 감정평가 실무 기준의 내용 보시면요. 첫 번째, 법령부충적 행정규칙인지 여부. 자, 일단은요.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잖아요. 자, 기준이니까 형식이 뭐다?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인데 뭐가 있죠? 상위법에 위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2단계 거쳐서 위임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위임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죠. 뭐 일반평가, 재무보고 목적평가, 도시정비평가, 보상평가 이런 식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해놓은 그 내용을 갖다가 범위 안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세분화시키고 있죠. 구체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 규정이 있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법령부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논리상 대법원은 어떻게 했다? 거기 판례만 볼게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 기준은 자, 굵은 글씨만 보세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 지침은 어떻다? 내부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해서 국민을 기속하는 힘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국민을 기속하는 힘이 없다. 됐죠? 자, 넘어가셔서요. 일단 판례는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했지만 우리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아, 다만 우리 예전에 지금 여러분들 그 혹시 실무 기준 매뉴얼이라고 아시죠? 감정평가 실무 매뉴얼. 자, 그 매뉴얼은 제정 주체가 누구죠? 제정 주체가. 자, 여기다 써놔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자, CF. 우리 지금 협회에서 평가 매뉴얼이라는 걸 내놓고 있거든요. 자, 이 평가 매뉴얼은 제정 주체가 누구죠? 그렇죠. 이거를 협회가 해요. 감정평가사 협회가 제정하기 때문에 요 협회가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제정권자가 누가 아니다? 행정부가 아니래요. 행정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다? 그냥 내부 사무처리 지침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누가 제정해요? 이건 국토교통부 고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감정평가 실무기준 쳐보세요. 근데 안 뜰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법령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규칙 탭 클릭하시고 감정평가 실무기준 누르시면 떠요. 자, 그런데 감정평가, 담보평가 매뉴얼, 도시정비평가 매뉴얼, 어업권 보상평가 매뉴얼 이런 거 치시면 안 나와요. 왜? 그거는 협회가 제정한 거지 행정규칙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6페이지까지 하면 벌써 기준 있죠. 이 기준 3가지는 끝난 거예요. 알겠죠? 별로 할 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기준 제정기관 이게 왜 생겼는지 하고 요건, 업무 이런 거 이제 조금만 보고 곧장 이제 감정평가 이 절차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법조문 보고서 이 기준 제정기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신설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달달 암기하실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어차피 암기를 해도 못 풀어요. 알겠죠? 1차 하실 때만 한번 보는 거고 이거를 갖다 약수령을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서 행정법적인 논점에서 점수를 획득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짜셔야 돼요. 알겠죠? 제발 부탁해요. 이게 또 타당성 조사가 몇 년 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더니만 저걸 또 달달달달 외우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외우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실제로 내가 진짜 시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걸 갖다가 꼭 한번 실익을 잘 따져서 결정하셔야 돼요. 알겠죠? 제발 부탁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